월드 시리즈 한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시리즈 전적은 1대1로 균형의 추가 맞춰졌는데요. 이제 다저 스타디움으로 옮겨서 3, 4, 5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박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서기 앞서 이번 시리즈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물줄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월드 시리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설치당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72만원 정도 더 챙길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요금 설계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150%까지 보상드리니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가입하지 않고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 상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우선 1차전 시리즈부터 찬찬히 점검해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을 앞두고 키포인트는 이랬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전력이 강력한 다저스를 상대로 월드 시리즈를 가져오기 위해선 1차전에 어떤 일이든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선 토론토의 강점인 타선이 해줘야 한다. 즉 토론토의 최강의 타격이 다저스의 무작 선발진을 공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시리즈 전반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마침 다저스의 선발은 푹 쉬고 나온 스넬이었기에 타선의 강력함이 어디까지 통할 것인가를 지켜보기에 정말 좋았던 경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1차전 결과는 토론토가 6회 9득점이라는 메가 이닝을 만들면서 4대 11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날의 경기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넬의 컨디션이었는데요. 스넬은 경기 초반 패스트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간에 다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추긴 했지만 스넬의 피칭이 공간에 드는 1번준 피칭이 되지 않으면서 피칭이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았죠. 그래도 관록이 있는지라 5회까지 2실점으로 나름 컨디션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6회 말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분기점인 투수 교체였습니다. 사실 스넬의 컨디션을 생각한다면 5회까지 하고 투수를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싶긴 했습니다. 라이브 하면서도 6회에도 올라오네요, 왜죠?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스넬은 그대로 올라와 피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적어도 이 볼넷 이후 딱 투수를 교체했어야 했던 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뒤에 나온 투수들 모두 제대로 된 피칭을 해주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전력의 특질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불펜은 에메시안이 전부였던 점 하나, 그리고 그 에메시안은 시네틀스이기에 조금이라도 덜 리스크 있는 상황이 좋다는 점 둘, 이어지는 부분인데 시안은 전문 불펜 투수가 아니기에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 셋,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저스의 선택은 스넬을 더 믿어보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에이스란 존재들은 그런 믿음에 보답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믿음이 악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커크의 안타, 바슈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고 무사 만루가 됩니다. 특히 무사 만루가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슈를 잡아내서 1사 1리로만 되었어도 어느 정도 불펜 투수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바슈까지 내보내면서 무사 만루가 돼버린 그 상황이 정말이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로버츠 감독은 시안으로 바꾸는데요. 솔직히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순간 교체는 진짜 너무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이 경기를 갈랐던 중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안은 이겨내지 못하고 아웃 카운트 하나 잡아내지 못하고 3실점을 합니다. 사실 경기의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토론토의 공격에서 대타로 에디슨 바드 선수가 나오는데요. 시안 뒤에 이어나온 앤서니 반다 선수가 투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던지는 사국제 스위퍼가 몰리면서 말로 홈런이 터지게 됩니다. 토론토 역대 최초의 포스트 시즌 말로 홈런이자 MLB 역대 최초로 포스트 시즌 대타 말로 홈런이라는 진기록이 터진 홈런이었죠. 그리고 이유는 중량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시간을 조금만 다시 되돌려보면 이 게임의 세 번째 분기점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2회와 3회 다저스의 연속된 찬스였습니다. 2회 1점, 3회 1점씩을 뽑아내긴 했지만 2회 1사 만루에서 8푼 6리의 파이스 3진, 그리고 오타니의 땅볼로 추가 득점에 실패합니다. 3회에도 빅이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프리먼의 오버런으로 분위기가 끊깁니다. 토론토의 좋지 않은 불펜 사정과 시리즈 첫 대결의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이때 다저스는 토론토의 숨통을 끊어내지 못한 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차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은 1회 토론토가 잡은 찬스였고, 그리고 다음은 7회 다저스의 추가 득점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전날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듯 1회 1번 타자 스프링어의 2루타, 2번 타자 루케스의 연속 안타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는 이번 포스트 시즌 모든 타자 중 가장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불개주였죠. 야구의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다시 시간을 돌려 이 순간으로 돌아와 승패의 관점을 다시 바라보면, 만약 여기서 불개주가 안타를 때렸거나 홈런을 때려냈다면 어제의 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며 정말 빠르게 대량 득점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3에서 4득점 뽑아냈더라면 정말 토론토 입장에서는 쉽게 게임을 풀어나갔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야마모토가 억제합니다. 최고의 타자 불개주를 상대로 정말 침착하게 피칭을 이어나가며 기가 막힌 컵으로 삼진을 잡아내 위기를 넘깁니다. 이후에도 1루쪽 짧은 땅볼, 그리고 다시 삼진을 잡아내며 1회 무사 1-3루의 위기를 완벽히 벗어나죠. 단순 이번 게임뿐 아니라 시리즈 전체의 분위기가 넘어갔을 수도 있는 대위기를 넘긴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신들린 피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부의 분기점은 7회였습니다. 2차전 게임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야마모토가 맞는데 7회에 일이 터지기 전까진 정말 빡빡한 투수전이었습니다. 라우스먼, 야마모토 모두 스플리터를 앞세워 타자들을 완벽하게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회에 윌 스미스가 일을 만들어냅니다. 야구에서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가장 좋은 홈런으로 말이죠. 원아웃 상황이었고 앞선 3번의 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주자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우스먼은 고작 79도 던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이대로 간다면 게임이 정말 힘들어졌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풀카운트 상황, 커크는 바깥쪽으로 빼는 패스트볼을 요구합니다. 정말 보편적인 풀카운트 리드입니다. 그런데 가우스먼의 포심이 몸쪽으로 말려 들어갔고 윌 스미스는 이 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좌측 담장을 큼지막하게 넘겨버립니다. 정말 어려운 게임에서 일격을 가하는 포문이었고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던 게임의 균형을 일순간 가져오는 정말 좋은 홈런이었죠. 그리고 같은 이닝 맥스먼 씨의 솔로 홈런이 또 한 방 터지면서 게임은 3대1이 됩니다. 이 순간이 이번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결정적인 두 번째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틈새로 게임을 끝낼 수 있게 만들어준 선수가 바로 선발 투수 요시노부였죠. 야마모토는 4회부터 9회까지 퍼펙트 이닝을 만들며 104구 9이닝 1실점 4피안타 8타 3진 완투승을 기록합니다. 2001년 커트 실링 이후 처음으로 2연속 완투를 기록한 투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게임을 지배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이 경기에서 포심,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총 6개의 구종을 활용하며 타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야마모토 피칭의 근간은 누가 뭐래도 제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변화구 제구력, 이게 정말 미쳤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맞는 변화구를 정말 알맞게 던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떠오르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날의 경기에서는 커브가 정말 눈부셨는데요. 중간중간 결정적인 상황에서 던지는 커브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과 궤적으로 타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두 아시겠지만 최근의 야구 트렌드상 선발 투수가 완투를 기록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마모토는 포스트 시즌에서 2연속으로 완투승을 기록합니다. 마치 90년대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게 말이죠.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선발 투수는 뭔가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줄 때가 가장 멋있고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피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시리즈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토는 무조건 닭공입니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양키스 선발도 박살냈고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 팀 중 가장 강력했다고 이야기되었던 시애틀의 투수진도 박살내고 올라온 토론토는 공격 또 공격을 가해 거침없이 무자비하게 다저스의 목을 노리려 할 겁니다. 1차전이 딱 토론토가 자랑하는 게임 모델일 테고 그 게임 모델을 실현시키려 노력할 겁니다. 반면 다저스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공수 밸런스가 잘 갖춰진 명문명가의 무린 고수처럼 안정된 타선과 안정된 투수력을 갖추고 상대팀의 노림수를 한 수 한 수 억제하며 그야말로 체급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타입의 팀입니다. 상대 입장에선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그야말로 압도적 강력함이 있는 팀이죠. 그게 딱 2차전 게임 모델입니다. 선발 투수로 게임을 억제하고 중간중간 타자들의 펀치력으로 점수를 차근차근 얻어내는 게임 말이죠. 다저스는 그런 게임을 만들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니 3차전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3차전 선발은 글래스노우 대 비버입니다. 선발의 무게감으로는 역시 다저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타격이 강력한 토론토 상대로 글래스노우가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는 열어보기 전에는 모를 겁니다. 반대로 다저스 역시 비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할 테죠. 토론토의 키플레이어는 이번 타자로 들어서는 선수를 잡겠습니다. 1번 스프링어와 3번 빌베주 가운데서 타선을 어떻게 연결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다저스의 키플레이어는 오타니를 뽑겠습니다. 리드오프에서 게임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1, 2차전 모두 타석에서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타니가 살아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순간에 많은 것들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3차전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팀이 다시 앞서 나갈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